이어서 경주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.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의 김종득 기자 전화로 만나보죠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. 예. 자, 경주시가 국립공원과 도심권 관광지 연계를 위한 용역에 들어갔다고요? 예, 그렇습니다. 이 경주 국립공원 정원벨트 개봉계획 수립 용역인데요. 네. 이 경주는 외곽지에 뭐 남산지구라든가 대본지구, 당석산지구 이렇게 한 8개 국립공원 지구가 있는데 이 외곽지 국립공원 지구하고 그 도심지역 그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관광 인프라 간의 유기적 연결 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음, 용역입니다. 예컨대 예.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경주의 거의 외곽지가 거의 국립공원 지구라고 보면 되는데 이들 예. 지역하고 또 그 황리단길이라든가 동부사적지와 같은 도심 중심부 관광지들을 잘 연결해서 음. 좀 경주 관광을 좀 더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보자 이런 용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뭐 국립공원과 분산된 이런 관광 인프라를 서로 좀 연결해 보자는 내용의 용역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? 예,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국립공원 8개 지구별로 좀 대표적인 이미지를 만든다든가 또 예. 각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읍면동의 읍면동별로 맞춤형 발전 계획도 한번 발굴해보자. 또 국립공원 지구 사이에 둘레길이라든가 정원 등을 조성해서 국립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결 한번 해보자. 국립공원끼리도 또 음. 정원 속의 도시구현 이런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인데요. 경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서 여러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 내부 계획하고 그 좀 연계해서 도시 전체 생태 환경, 문화 관광, 지역 개발, 발전 전략 수립에 그좀 밑바탕이 되는 그림을 그려보자 이런 계획이라고 합니다. 네. 자, 경주시의 그 국립공원과 관광지 연계를 위한 용역 소식 좀 살펴봤고요. 최근에 포항시가 그 인구 5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. 근데 예, 경주시의 경우도 뭐 25만 명 선 붕괴가 눈에 들어오고 있다고요? 예, 그렇습니다. 대한민국 전체로 뭐 인구가 정체대뿐만 아니라 줄어들고 있는 상황도 예상이 되고 있고 예. 또 인근 도시들에서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까 좀 경주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. 그 음. 예외를 해보자고 여러 가지 뭐 항수원 유치라든가 기업 유치라든가 또 전입세대 여러 가지 그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런 노력들은 실제적으로 별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네네. 보이는데요. 한때는 경주시 인구가 29만을 넘어서 30만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렇죠. 예, 민선자치시대가 시작될 때만 해도 그 시장에 나오는 또 국회의원에 나오는 정치인들이 인사말을 할 때 통상 30만 경기 시민 여러분 뭐 이런 표현을 음. 썼었는데 이게 2016년 15년 말에 25만 명 26만 명이 붕괴가 되고 25만 명대로 내려앉았는데 지금은 다시 25만 명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경주시가 공개한 통계를 보면 7월 말 현재 경주시 인구가 25만 743명입니다. 예. 그래서 작년 연말 25만 1889명에 비해서 무려 1146명이 감소했습니다. 7달 음. 동안. 그러면 월 평균 163명이 감소한 셈이어서 이 지금 추세로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 넉 달 뒤에 그러니까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쯤에는 25만 명 아래로 감소할 예. 가능성도 매우 커 보입니다. 그 읍면동별로 보면은 황성동 인구가 가장 많다고요? 예, 그렇습니다. 이 황성동 인구가 2만 7,990명으로 가장 경기시 23개 읍면동 가운데 가장 많았고요. 예. 용광동이 2만 4천 명으로 2위, 또 그 뒤를 이어서 안강읍 2만 3천, 외동읍 2만 2천, 동천동 2만 1,000명, 현곡면 2만 1,000명 이런 음. 순으로 인구가 많은 곳으로 나타났고 또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이 보문단지가 있고 덕동댐이 있는 이 지역 보덕동 1,699명이었습니다. 예. 1,700명도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. 어. 그 다음으로는 서면이 3,111명, 산내면이 3,269명 이런 순으로 읍면동 가운데서는 인구수가 적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런데 인구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해도 이 세대수, 가구 수는 오히려 늘었다고요? 나홀로 세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의 반영으로 보입니다. 예. 7월 말 현재 경시 세대수는 12만 4,065세대인데 12월 말 작년 12만 3,071
한 세대에 비해서는 이 기간 994세대가 증가했습니다. 예. 반면 그 세대당 인구수는 7월 말에 이제 2.02명입니다. 그러니까 12월 말에 2.04명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줄었다. 그러니까 인구는 줄고 세대수는 증가하는데 세대당 인구수는 오히려 이렇게 또 줄어드는 추세. 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 세대 증가가 이렇게 통계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. 그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그 7월 말에 현재 6만 876명입니다. 경시 전체 인구에서 24.28%인데요. 통상 20%가 65세 이상이 20%가 넘으면 전체 인구에서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네네. 이미 경주시는 그 초고령 사회를 한참 넘어서 계속적으로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게 매우 나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경주시 인구 문제도 좀 짚어봤습니다. 앞서 뭐 관광과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.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그 포항 경주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여행사 지원을 한다는 소식이 또 있어요. 예, 그렇습니다. 7월 14일부터 이 포항 공항 명칭이 이 포항 경주공항으로 공식 변경이 됐는데 예. 이 한마디로 그 경북도내 또는 뭐 이 경주시와 관련된 전 기관이 이 전기관적으로 이 포항 경주공항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이런 느낌 지울 수가 없는데요. 뭐 경주시에서는 매년 지금 2억씩 지원을 하기로 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는 이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나 이 개별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그 일정액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 이게 관광진흥법상의 그 여행업 등록 업체에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러면 단체나 개별 관광객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지원될까요? 이 포항공항을 그 반드시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경주나 포항 쪽으로 단체나 또 개별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지원한다는 건데 예. 단체 관광객의 경우에는 1인당 여행비를 하루 4만 원, 그러니까 최대 2일, 그러니까 1인당 8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10인 이내에서 차량을 임차할 경우에는 한 번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고요. 네. 또 개별 관광의 경우에는 여행 경비를 하루에 5만 원 최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. 이틀 동안이니까 1인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볼 수 예. 있고요. 이건 그 예산이 지금 확보한 게 1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. 올해. 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, 그러니까 그 관광객 유치한 여행사 선착순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. 여러 가지 뭐 증빙 방법이 내는 것은 경북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있는데 네. 경주 포항공항을 반드시 이용을 해야 하고 또 경주나 포항에서 반드시 1박 이상을 해야 하고 또 경주나 포항의 유료 관광지 한 곳 이상을 반드시 방문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. 예. 한 가지 소식만 더 알아보죠. 그 신경주역 인근의 입주 예정 아파트들이 이제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예. 주민들이 초등학교 개교 시기를 좀 앞당겨 달라 이런 요구가 있다고요. 입주 시기하고 초등학교 개교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네. 아이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되고 또 통학해야 되는 학교에는 과밀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습권 침해를 받는다 이런 주장인데요. 이제 그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뭐 지금 협의회까지 만들어서 그 개교 시기를 앞당겨 달라 이렇게 그 교육당국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2024년 7월이면 이 신경주 역세권 일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다고 합니다. 반면에 여기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가칭 화천 초등학교는 2026년 3월 달에 개교할 예정이어서 1년 6개월, 즉 그 3학기 이상 그 신경주 역세권에서 그 경주 서라벌대 부근에 있는 경주 초등학교로 통학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이 예상된다. 그래서 개교 시기를 앞당겨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어제 경주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하고 교육당국 그 모임을 갖고 이런 주민들의 요구사항 또 교육청의 입장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그 이견은 별로 좁히지를 못했습니다. 이게 뭐 공사를 좀 앞당기기가 어려운가 보죠? 그렇습니다. 이게 학교 신설 계획이 올해 3월 달에 확정이 됐거든요. 그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뭐 최근에 중대재해특별법이라든가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면서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. 그래서 그 예정한 대로 2026년 3월 개교가 불가피하다. 다만 이 개교 때까지 아파트별 단지별로
경주교육지원청에서 통학 차량을 제공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통학 대책이나 임시 학생대 지방안도 모색하겠다 이런 입장 어제 내놓았습니다. 당분간 뭐 입주민들이나 학생들의 불편은 좀 감수해야 될 것 같네요. 이게 이제 그 일부 아파트 시행사들이 처음에 할 때 좀 주민들에게 제대로 그 입주예정자들을 공시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일부에서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주민들은 입주와 동시에 개교가 되는지를 알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 건설사들은 아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자랑 지원이었다 뭐 이 정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의 김종득 기자였습니다. 소식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